반갑습니다. 대한광통신의 실전 매매를 함께하고 있는 전세혁전입니다. 대한광통신 지금 이제 월요일 전략에 대해서 준비할 건데, 대한광통신이 금요일 날 이제 7%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빨간 선도 지켜내줬고 거래량도 줄은 모습이라 견조한 모습이지만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빠지면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7, 8%씩 빠지다 보니까 이 시장이 고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공포들도 좀 생기시는 것 같고, 대한광통신이 또 많이 오른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갈 때는 모르다가 빠질 것 같으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기준점 또 오늘 잘 잡아가지고 월요일 대응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한광통신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고의 종목입니다. 이 경고에 대한 매매법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볼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 한편, 그리고 대한광통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홀딩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보고 있는 건데, 이 기준점에 대해서 지금 빨간 선선인 이 역전 밴드의 유지선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고, 이 경고매매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부분에 여기서 처음에 매수했을 때도 그 부분들로 접근을 해가지고 매수를 한번 했었었죠. 대한광통신이 다음 주에 이 매수를 할 것이냐 혹은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될 것이냐, 이건 다분히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시장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 이 매수냐 매도냐의 기준점으로 본다면 매수는 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분명히 나와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도 여부는 다음 주에 이제 기준선이 이탈하는 부분이 나오거나 반등이 나와가지고 또 급등을 한번 보여준다면 그때 매도를 할 것인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정작 중요한 건 가격 아니겠습니까? 얼마의 가격대가 중요하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또 반등이 나오면 어느 가격대를 또 돌파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파동의 가격, 이 경고에 대한 이해를 하고 파동에 대한 가격을 또 미리 준비해두면 다음 주 겁나지 않고 또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고, 대한광통신 다음 주에 또 신고가 한번 가보자고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리고 저한테도 대한광통신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우리가 힘을 한번 모으자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가지고 경고 이야기를 했었죠. 경고매매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대한광통신을 어떤 식으로 지금 가져오고 있냐 히트초를 보면 여기서 경고가 들어갔었습니다. 이 경고도 상한가를 거의 두 방을 연속으로 바로 들어준 다음에 윗꼬리를 길게 다는 양봉으로 경고가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경고의 매매법으로 들어갔죠. 지금 현재도 경고 구간에 있고 여기서도 경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 구간에 또 밀리는 구간을 우리가 조정을 잘 잡아가지고 이번에 수익을 냈듯이 이번에도 이 조정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경고에 대해서 파악을 할 건데, 먼저 기본적으로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경고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경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보통은 일주일 정도 빠지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관점으로 보이는데, 대한광통신이 이 처음에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 구간에서 가져오고 이 구간에서 매도하고 또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또 이 구간에서 매도를 좀 하고 지금 일부를 가져가고 있으면서 아래쪽으로 빠진다면 사실 추가 매수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위로 올라온다면은 이제 또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사실 판단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처음에 경고에 대해서 매수를 했던 건 여기서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비상금 다 때려박아서 매수한다라는 건 이 대한광통신이 앞으로 이 바바 정책에 의해서 엄청난 상승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이때 경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번에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도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경고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을 빠졌죠.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첫 상승의 기준점이었고, 그래서 여기서도 유지선을 지지하면서 빨간색 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홀딩해서 계속 가져가면서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가격을 깨지지 않는 상태, 전쟁도 일어났지만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뭡니까 여러분들?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구간의 가격들이, 파동의 이 앞산의 가격들이, 이 세력들의 가격들을 어디까지 올릴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경고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14,600원대만 지켜내면 추가적 상승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상승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오다가 지금 이번에도 뭡니까? 경고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위쪽에 올라가면 경고가 너무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매도 부분에서 제가 절반 정도 매도하자고 3만 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이번에 지금 올라와가지고 다시 밀려내고 있는 과정인데, 자 그러면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4일차 지금 하나 둘 셋이니까 이틀 정도 흐름을 더 보고 우리가 저점을 한번 잡아봐야겠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정도는 기간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디 가격을 가지고도 하고 파동 가지고도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대한광통신처럼 엄청나게 이렇게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파동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앞에 여기서 매수를 한 이 세력들이, 바닥에서 올려드릴 이 세력들이 그 다음 파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들을 우리가 구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구간에 하한가를 갑자기 들어올리면서 거래량이 바닥권에 터졌던 이 자리 구간에서 우리가 파동값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파동을 온전히 매매를 해가지고 이 세력들이 얼마까지 들어올릴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앞에서 올라올 때 이 9,700원과 이제 8,500원 이 자리가 넘어가면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위에 선이 하나 더 생기는데, 그걸 넘기면 이제 2차 파동이 되는 거고, 그걸 못 넘기고 다시 빠지면 이 조정 국면에서는 시간을 많이 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또 올라오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11,000원대가 넘어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상승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이렇게 만들면서 1차 목표가가 나왔고 2차 목표가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21,500원이 2차 목표가의 고가라고 나와주시죠.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거기다가 과열 신호까지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해야 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될 조건값이 다 완성이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 타점을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 타점이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이제 3차 목표가 구간까지 와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도, 이제 2차까지 찍고 나서 1차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게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3차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일단 보기는 하는데, 지금 시장이 과열이다 보니까 사실 고점을 저항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대응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런 찍어야 될 자리를 찍으면 한 번 눌러가지고 소화를 시켜주고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부분에도 절반 정도를 시그널도 나왔고 신호도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우리가 한번 일부를 접근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렸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로만 본다면 지금 19,000원대랑 21,500원대 정도 수준이 중요하겠구나, 2차 목표가 구간에서 지지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 빨간색 선이죠. 빨간색 선이 우리가 가져가는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그 빨간색 선을 지금 아직까지 지켜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 가격은 좀 수치가 변경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첫 번째 파동으로는 두 번째 파동까지 보고, 이제 두 번째 파동으로 세 번째 파동을 보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28,000원대를 넘어가야 이번 파동 앞에는 이 위에 있는 지금 빨갛게 보이는 이 선이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어디? 이 구간을 지지하고 나서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쪽 구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온다면 신규 매수의 타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추가 매수의 타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왔을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처럼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이 나오면 바이어 신호가 뜨면은 그때 타점 신호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전세 역전 매도 타점에서 보시면 과열의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할 때 타점을 보는 겁니다. 상승을 할 때는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검은색 라인을 한 번도 깨지 않죠. 이 검은색의 이 회색 구간으로 주가가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봤을 때 이 파란색 화살표가 뜨는 이런 자리 구간에서 과열이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시그널이 났을 때 분 차트를 이렇게 켜놓고 우리가 보다가 이 구간에서 이탈되는 이 타점이 매도의 극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이런 타점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것이고, 매수도 제가 앞서 가격을 알려드렸듯이 매도할 때도 영상 남겨드릴 겁니다. 또한 구독자분들은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서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매도 타점이 왔을 때 단체로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건데, 이런 매도 타점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수익을 지키실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남겨주시면 타점 문자 시청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올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가격대로 나온다라면 이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파동값이 왜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끌고 와서 최고점을 매도할 것인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바로 추가적으로 또 전략 이어갈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자, 대한광통신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동의 가격과 또 유지를 해가면서 홀딩할 것인지 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대한광통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일단 경고의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일주일 정도 조정을 줄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정도 우리가 더 지켜보자. 그 구간에서 이 유지선인 빨간 선을 안 깨면은 더욱 너무 좋은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을 지켜보자라는 거고,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단기 과열에 있던 종목들이 빠질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는 시기는 분명합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지수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시키고 가야 될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대한광통신이라면 이 부분을 전혀 신경 안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광통신은 시장이 안 좋든 좋든 상관없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 조정을 맞고 있는 이 경고의 구간에 있으면서도 시장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낙폭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는 있다라는 거죠. 그 리스크가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에게는, 혹은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신규 매수를 못 하시고 비중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 일단 유지선에 있던 관리를 다음 주 초에 굉장히 같이 우리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중이 너무 많거나 추가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만약에 아래쪽으로 빠질 때는 그 하락폭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원래 이 조정이 왔을 때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한광통신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떨어지길 기다리는 분도 정말 많으실 거지만, 만약 이제 여기서 더 간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올 영상 처음 보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나 또 비중이 많은 분이라면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부라도 대응을 하고 나서 아래쪽에 만약 혹시나 밀리는 구간이 생기면 그 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을 한번 찾아봐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준점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도 유지선이 유지가 되면은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 대한광통신은 오늘 시장 대비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 유지선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반등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고점의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볼 구간을 기다려 봐야겠죠. 혹시나 아래쪽으로 밀리는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타점도 드려볼 겁니다. 구독자분들도 다 대한광통신 모두 갖고 계신 게 아니니까, 없으신 분은 이번에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분들은 또 관리 잘 하셔가지고 다음 스텝 우리가 가져가 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이 매수매도 타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역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오늘 대한광통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괜찮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대한광통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역전이었습니다.